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별 초대석으로 박명규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 박사님,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생각이 형성되어서 지금과 같은 안보나 파퓰리즘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네.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치고 빠지고 하면서 코너에 좀 몰리면 미국이나 국민의 반발, 네. 또 이 비본질적인 걸로 덮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는 날, 북한이 IRBM을 발사하는 날 느닷없이 동해를 상대로 그냥 이 낡은 미사일을 쏘고요. 또 미국에 가서 재래식 미사일 탄두나 사거리를 늘려달라 그러고 심지어 핵잠수함 도입을 하자는 등 사실은 지금 북핵 문제에서 본질적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안보에 잘 대처하는 척 일부 이 좀 아무 생각이 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일종의 호도하는 거죠. 쇼를 하면서 본질에서는 끊임없이 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나 평화,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거든요. 엊그제 그 며칠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CNN 인터뷰 그 내용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북핵은 자유용이다. 두 번째는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어제도 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발언이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북핵이 자기들 보호하기 자유용이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북한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안 갖고 가요. 지금 북한을 공격하겠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한도 그런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미국이 할 일이 없어서 거기를 공격합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자위용이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발언인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북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최종적인 목표는 미군 철수를 통한 남한 적하에 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말리는 척 그냥 쇼만 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뒤로는 밀어주고 잘한다 하고 이 방치하고 지원하는 거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왜? 미군이 떠납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은 미국을 괴롭혀서 미국을 괴롭히는 방법은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말고는 괴롭힐 방법이 없죠. 괴롭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ICBM을 개발해서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을 때리겠다. 그래야 미국이 겁을 먹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미국을 괴롭혀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미군 철수하고 그러면 이제 남한 먹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겠죠. 이것이 북한의 전략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시겠지요. 그런데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강하게 그렇게 느껴진다. 이것이 제 판단이죠. 그렇다면 이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할 때 이 헌법을 앞에 놓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법학 박사시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 뭡니까? 국토를 헌법 66조에 국가의 독립, 그리고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예, 그렇게 돼 있죠. 69조에는 선서를 하면서 예. 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적화 통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이 남한 체제가 유지돼야 돼요. 이것을 망가뜨려 버리면 적화 통일되면 자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지금 바로 이것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의무가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그 문 대통령은 안 그러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저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쉽게 그걸 이야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반역적이다. 예,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반역적이다. 예. 그러면 형법의 93조에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냐. 사형. 반역, 쉽게 말하면 반역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항목에, 이 제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자유용이라고 체제를 지키기 위한 용도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그 인식에서 중요한 결함 사유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고에서요? 탄핵 사유죠. 그렇게 지금 이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에 그게 뭐 옳고 그르고를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엄청 좀 비판하는 사람인데 네. 거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죠. 박근혜 대통령.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인데 아, 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다면 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핵이 자유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1000배, 10,000배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된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된다. 예, 확실하게 해주셔서 더 좋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 좋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 지금 헌법에서 취임할 때 선서한 내용과 지금 현재의 문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서 바라보는 또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다가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실수 아니죠. 그렇다면 그거를 갖다가 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말들을 통해서 그런 행동이 교정해야죠. 일관성이 아니라 일회성이었다. 예. 그래서 교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수로 인정하겠지만은 예. 모든 부분에 아주 집요하게 예? 예.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핵과 ICBM과 전 세계가 대치하고 동맹들이 같이 싸우는데 그 전선에 구멍을 뚫고 예. 또 전쟁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을 막고 예.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작정을 하고 의도해서 한다면 탄핵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탄핵 사유가 아니라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탄핵은 그냥 반역까지 자격이 안 없다, 가고, 자격이 예, 없다는 거고요. 좀 띨띨하다, 병신 같다. 예. 그래서 이 사람 띠띠한 것도 탄핵 사유는 맞습니다. 예, 예. 탄핵 사유는 그래도 되는데 이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지금 요절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회에 예.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미를 하고 반의를 하고 예. 안보에 위해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예. 이 명확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예.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반미 뭐 반일 이야기하고 친북, 친중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그 자체로서 공직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직에 그것도 고위직이 최고위직이 그런다면 근무하기에 매우 중요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안 봅니까? 당연히 결격 사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를 보위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보면은 본인은 그런 마음이 안 가지시겠죠. 이쁘시니까 다들 마음도 고우시겠죠. 그런데 그 행위를 보면은 우리는 불안을 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 같다는 거죠. 자, 문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본인은 전쟁 반대, 평화, 대화, 지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서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쇼를 하는데 예. 그의 측근 문정인 지금 핵심이라고 보잖아요. 뒤에서 예, 움직이는. 그리고 정세현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예. 이제 동결하자마자 인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인정하고 예. 그러고 난 뒤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데 대통령도 평화협정 이야기를 지금 베를린 선언에서도 하고 예. 또 6.15 그 회담 예. 뭡니까 7주년인가에서도 했어요. 예. 지금 이번에 가서도 또 이 무슨 평화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 전쟁 반대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덜할 뿐이지 정세현과 이 문정인 이 두 사람은 저는 반역적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예. 이 두 사람 근데 정세현은 지금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자연인도 그 반역적이지 똑같은 거죠. 예. 뭐 아니 그게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정인은 특보기 때문에 이건 뭐 반역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비슷한 이야기를 거의 따라가면서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 둘이 좀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정인하고 문재인 두 사람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금이라도 태도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해야 될 태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문재인들을 쳐내야죠. 안보에 문제가 있는 예. 인간들을 쫓아내고. 예, 쳐내야죠. 예. 그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의무이지요. 그 다음에 쳐내는 걸로 끝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 말이 있으니까. 체포해서 수사해야죠. 아니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방향 전환을 예. 회개해야 되죠. 회개. 그 세 가지가 세트가 돼야 예. 그거는 어떤 잠깐 잘못 생각을 했다든지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계속 가면 예. 그러다가 만약에 북한이 이제는 핵과 ICBM을 이제 끝냈어요. 예. 저는 6개월 안에 이제는 몇 달 안 남았으니까 한 3, 4개월 안에 끝날 거라 봅니다. 예. 이 행진이. 예. 한국 국방부도 다 왔다 했어요. 예. 이 사람들 몇 년 남았다는 사람이 제가 몇 달 전부터 6개월 남았다 했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은 핵을 개발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책임지고 뭐 지금 빨리 김대중 대통령님께 전화 걸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그게 누가 가야 전화가 되지. 여기서 전화가 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핵을 다 완성하고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서 한국을 뺀 채로 북한은 한국하고는 안 통하겠죠. 예.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네? 예. 미군 철수가 테이블에 올라가야 되면 예. 가게 되면 예. 우리는 이 정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애국적이며 그 다음에 성질 급하신 분이 거리로 나서시겠죠. 자, 대화나 지원으로 평화적으로 예. 전쟁을 반대하면서 비핵화한다라고 국민 앞에 대통령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예. 전 세계를 보고 여러 번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비핵화가 되지 않고 이제 핵을 가진 채로 예.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은 귀찮으니까 발을 빼버리고 예. 북한하고 수교하고 예.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예. 주한미군 사령부나 한미연합사 유엔 사령부 해체하고 예. 떠나버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던 거 제 아닙니까? 생각으로는 그때 가면은 늦는다. 예.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벌써 소장이 말씀하신 그때 가면은 벌써 매우 늦다. 그러므로 하긴 망한 나라에 무슨 예. 잡아서 예.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너무 늦으니까 취할 조치가 있으면 좀 빨리 당겨서 취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예. 이 보수를 대변해서 지금 덕을 제일 많이 보고 생색도 제일 많이 내고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른정당. 바른정당이고 대표가 홍준표 선생님 그다음에 이혜원 선생님 그만두셨지만 그러면 이 노블레스가 보수에서는 누굽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그는 이제 요것으로만 하는 거죠. 주둥이로만 하고 주디 노블이네. 처먹기는 다 처먹고 나라는 망하든 말든 관심 없는 것이죠. 좋은 거는 내가 가져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죠. 예? 예. 귀족은 주디로만 한다 이거구나. 예.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예.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의 오블리지도 뭐죠? 노블레스 오블리지는 그렇다. 자, 그렇다면 노블스 오블리지. 예. 제가 홍준표를 비판하고 바른정당을 비판하면요. 댓글에 보면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서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 좀 있으면 잘을 할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공격하냐. 예. 너는 맨날 이놈도 나쁘다 저놈도 나쁘다고 하느냐 하면서 저를 나무라는 사람들이 예. 다수는 아니지만 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보수의 이런 시각을 가지면서 항상 힘이 있는 기득권에 붙어먹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은 애국 시민이라 그래요. 저는 그 애국 시민이 아니에요. 예. 제가 본의 아니게 지난 한 10년간 이 보수 우익 애국 시민 운동 사회를 면밀히 관찰 또 이렇게 한 거 아시잖아요. 아, 그럼 제가 잘 알죠. 제가 그래서 몸으로 체험한 증인이죠. 예.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좌익적인 정당, 이 사람들은 진보도 아니고 좌익도 아니에요. 예. 친북 친중적이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촛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참 저는 솔직히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지만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예. 친구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소위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정당들 있잖아요. 이 정당 뭐 누구 살려내라, 누구 지키자 하고 뭐 태극기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또 박근혜 정권에서 엄청 부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누가 그랬대요. 무슨 뭐 안보의 아이콘이라고? 그 웃기는 소리죠. 무슨 안보의 아이콘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친북적인 사람들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좀 망가뜨릴 수 없을까 이걸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뭐 망하든 말든 관심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만 차이가 조금 날 뿐이지 다 부패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구하자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냐고요. 저는요, 태극기가 오염될까봐 아주 불쾌해요. 거기다 또 성조기까지 들고 다니더라고요. 성조기도 오염될까봐 불쾌해요. 그게 제 심정입니다. 대중이 지금 누가 이 사태에서 앞장서야 하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포클랜드 전쟁이 났을 때
예. 참전을 하지 않은 귀족들에 대해서는 예. 당연히 참전해야 될 자녀를 가졌거나 예. 당사자가 그런데 귀족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의 왕자들이 왕세손이 다 참전을 하고 예? 그 거기 귀족들의 인용하는 자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예, 예. 또 전체로 봤을 때는 장교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더 많이. 병보다는요. 예, 예. 그거는 영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이 보수의 이 체계가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노블레스 어블리지라는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거의 노블레스 오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안보가 망가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봅니까? 이게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그건 이제 그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략 그렇지만 대략 그러면은 금년 넘어가기 전에 무슨 요절이 나지 않을까 그런 예, 이런 그렇다면 우려도 느껴져요. 지금 불과 몇 달 남았다면 예.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예. 국회에서 누구 표결하라 표결하지 마라 예산이 어떠니 저떠니 이러면서 예. 지금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자식들 어디도 사람 꼽아 넣었고 어디도 비리가 있고 어디서 돈 처먹었고 해서 지금 하나씩 다 달잖아요. 다 콧겨 총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저 자유한국당을 앉혀놓고 희롱을 합니다. 누구 잡아갈 거냐 누구 잡아갈 거냐. 예. 총리는 조사해서 넣으면 처리하겠답니다. 예. 그런데 이 자식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말하는 놈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것이 아닌데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백척한도에 서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요. 제가 포기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괴로웠어요. 엄청 괴로웠는데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죽을 때 죽더라도 요건 실컷 하고 죽으시죠. 그래서 이제 뭐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너무너무 지금 위중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위중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촛불 드신 분들은 이게 촛불이 애국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은 이것이 또 애국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둘 다 애국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행이 회개해주면 좋은데 꼭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벼락을 맞아도 어려울 거라고.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자극을 준다 할까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극을 어떻게 합니까?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이 나서려면 누가 앞장을 서야 됩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앞장을 서야 돼요. 바른정당도 앞장을 서고.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나무일처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거는 한 명씩 한 명씩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와서 죽기 살기로 큰 대의를 내걸고 나를 잡아가라 하면서 지금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외쳐야 되는데 멍청하니까 자기 살려고 하는데 결국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건데 그러려면 나라는 살리고 죽어야죠. 나라를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자기가 사는 수도 있지요. 멍청해가지고.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은 예. 그 양반 참 신중한 분이죠. 얼마 얼마 저는 전에 아주 미꾸라지라 해서 네, 아주 그 미꾸라지께서도 얼마 전에 6.25 이후에 최고의 위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내고 네, 그렇습니다. 현 유엔 사무총장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위기다. 예. 북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긴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 남은 몇 달이 예. 한국 역사의 향방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모멘텀 동기가 될 거라고 보시죠. 예, 예. 이 시기에 국회의원 배지나 국회에 가서 무슨 감나라 판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과 정당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국가 안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치, 질서, 독립, 그 다음에 경제 발전,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인권, 문화 이런 거죠. 다 중요한데 순서로 치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안보라는 거죠. 왜? 안보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이것을 외쳐야 되죠.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앞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앞장서야죠. 그들이 앞장서서 떠들어야 미디어가 받아주잖아요. 국민이 가서 떠들어봤자 누가 뭐 미디어가 뭐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인간들이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분통 터지고 정말 그 몽둥이를 들고 가서 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죠. 지금 이 제국 10일이 있어서 데모를 하러 간다고 하면 예. 어디에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안보를 위해서. 저는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그 국민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회개하시도록 그 강한 자극 또는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위를 해야 되는 거죠.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에는 자유한국당이 앞장을 서야 되고 앞장서고 국민이 같이 시위를 해야 되는데 장소는 저는 광화문 중에서도 미국 대사관 앞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하던 이야기인데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을 안 서고 길거리로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길거리 나갔는데 저기 삼성동으로 나갔었더라고요. 왜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자유한국당 앞에 가서 집회를 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다 끼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황 소장님께서도 이제 미 대사관 앞을 얘기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좀 회개하세요 하고 강하게 외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있으시잖아요. 그 우리를 잘 지켜주세요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은 회개할 것 같지가 않고 한 사람은 장사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은 꼭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평화 그 협정은 절대 맺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인들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양심적이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정의라든지. 그 명예와 양심은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동맹의 한쪽이 명예와 양심을 이렇게 없는데 미국 보고만 명예와 양심을 지켜라 하는 것도 그 무리죠. 무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또는 미국 국민이라고 하면요. 한국은요. 그 좀 버릴 방법이 있다면 버려버리겠어요. 화가 나니까 미국인의 입장에 볼 때 한국인은 되게 싸가지 없는 거죠. 오늘 한 일본의 그 대학 교수가 이거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버려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 그거 맞는 거죠. 제가 미국인이라도 그러죠. 제가 일본이라도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전체의 국민은 크게 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의 또 일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사정할 수밖에 없죠. 참 이게 무슨 신앙 같아가 기도회가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부탁하고 애원하고 간청한다고 될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황 소장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신 줄로 아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 한국의 그 핵무장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뭐 중국, 러시아까지 쏘아 보낼 수 있는 ICBM도 우리도 개발하겠다. 그것을 우리도 개발하지만 일본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자. 대만
당신들하고 같이 하자. 그래 삼국이 같이 하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최근에 중국의 그 대사 있잖아요.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제 한국, 그 대만, 일본의 그 핵무장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노발도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미 주중 대사. 주미 중국 대사.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노발대발하는 걸 보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ICBM도 개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지금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취할 것은 핵무장, 핵무장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또 보수 시민 사회가 잘했든 못했든 있으니까 또 그 서포트를 하고 또 국민이 따라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중요한 시기에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죄악이죠. 죄악이죠. 멍청한 것도 죄고, 예. 그러니까 그 요직에 있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 요직에 있지 않으면 괜찮은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멍청하면은 또는 우물쭈물하면, 그다음에 판단을 잘못하면 그것은 죄악이에요. 우리 저 박사님은 이 신학, 그다음에 이 신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이런 조예가 계신 분인데요. 지옥에 가는 것도 다 똑같이 갑니까? 등급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애버렸잖아요. 그것은요, 연옥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지옥과 이제 하느님 계신 하늘나라가 있죠. 예. 지옥과 하늘나라가 있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지옥을 가기 전에 연옥이 있다, 중간 단계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좀 그 적당히 지은 사람은 연옥에 있는데,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기도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은 연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사람이 이제 등급 상승 해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런데 그것은 가톨릭의 교리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바 성경의 다른 교리는, 이것은 우리 그 사장님께서 실망하실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실망할 게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착하게 살았느냐 또는 나쁘게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종북질을 했느냐 또는 뭐 부패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합니다. 죽기 전에만. 죽기 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하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거짓 회개도 회개 안에 들어갑니까? 거짓 회개하면은 없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아닌데 죽기 전에 그냥 천당 가고 싶어서 회개한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지금 지옥 등급을 물었는데 그 전에 지옥의 등급이 따로 없어요. 다 똑같은 지옥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지옥의 등급이 없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한 100도에 끓이고 어떤 사람은 한 1000도에 끓이고 그런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자신이 없어요. 무슨 좀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망이- 제가 예. 한번 다음에 예. 앞으로 예. 좀 자주 나오셔야 되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왜 이 말을 장황하게 해주는가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지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최하등급에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자기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하고 나란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제일 이 똑방에 제일 열악한 방에 룸메이트로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 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느 순간 회개를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지옥에 안 가고, 그런데 여하간 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일단 그
교리와 상관없이 우리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정으로 볼 때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네. 정말로 애국 시민이 있다면요. 네. 이럴 때 자유한국당 앞에 가서 이 지옥불에나 떨어질 시부럴 놈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박 박사님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하고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저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황장수 소장님께서 정말 그 상황을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바른 진단을 해주시고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아이고 제가 또 굳은 소리 들으려고 모신 건 아니고 박 박사님 변함없이 이 참 보수의 광주 일본 오신 어르신이 참 고생을 하시면서 꿋꿋한 신념을 유지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제가 모셔서 오늘 존경스러움을 이렇게 표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